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도 하세요. 네, 주변에 감기 환자들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오늘은요, 주목받는 전선 관련 종목군들 알아봅니다. 대한전선, 광명전기, LS전선 아시아, 이 한국전력공사의 그런 그 전력망 사업 민간 공개, 자, 이 얘기에 대한 연장선인데요. 자, 어제도 뭐 재룡산업 말씀드렸는데, 재룡전기인가요? 네,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는 업종이 하나 있는데 태양광 관련주래요. 태양광 산업이 내년부터 왜 좋아진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해서 총 6종목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대한전선을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대한전선. 전선 관련주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어떤 포지션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생각됩니다. 근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초고압 케이블 생산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한국전력에서 직접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면서 전력망 구축하던 것을 민간에게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게 뭐 일단은 일부를 맡기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서 뭐 민영화다 아니다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약간 불길한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느낌은 좀 있는데 어쨌건 네, 민간 기업이 이렇게 송전설로 이런 전력망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기대감들은 조금 이런 관련 기업들에게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케이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초고압 케이블 필요하겠는데 LS전선 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올 것이다. 자, 사실 이 전선 관련주들은요.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전기차 쪽도 이제 하려면 전기선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전력 케이블 쪽 업체들은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뭔가 이제 그 분위기가 개선될 때 뭐 공장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전력망을 깐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뭔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경기 전망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담감을 좀 주고는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재료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죠? 네. 전혀 움직이지 않은 모습이었고 뭐 재룡산업 같은 경우는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뭐 그러면 다른 조그만 기업들은 좀 올라갔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조 단위가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그다지 영향 좀 없는 것 같아요. 수급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수급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구간이죠. 네. 주가가 많이 내렸었네요. 그죠? 이거 감자도 한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감자 들어갔냐면 볼까요? 네, 감자 당연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감자가 없이는 저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자, 네, 여기 감자 있죠? 감자에다가 뭐 액면 분할도 들어갔고요. 네, 감자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감자가 또 있었고요. 아이고, 뭐 이 정도면은 살아있는 게, 네, 좀 대단할 정도인 것 같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감자가 끝나고 나면요, 기업들이 주가의 포지션들을 조금 강하게 만드는 경우 좀 있습니다. 액면 병합까지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떨어져 있는 그 뭐 짤랑거리는 주식을 위로 끌어올렸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여기는 뭐 액면 분할했다가 또 액면 병합을 했다가 뭐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닌데,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이 된다라면 그것 역시도 또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대한전선에 대한 포지션들이 아주 뭐 나빠요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전선의 그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실적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네요. 그죠? 여러 번의 감자를 걸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그래도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올해 역시도 마찬가지죠. 실적적인 측면은 전년도를 이미 넘어섰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배당은 당연히 못 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재무구조가 개선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감자를 이렇게 크게 끄집어내고 나면요, 감자 이전의 것들은 차트를 치지 않는 게 일단 정상에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는 감자를 통해서 어차피 주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 여기서 또 한 번 감자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감자가 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여기를 또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어놓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적인 부분이 하단으로만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추세가 전환되기 시점까지는 지지선이고 뭐고 이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이 14,000원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4,000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뭐 특이한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그 어떤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은 뭔가 기대감을 통해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다지 볼만한 부분이 별로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최근 현재 시점에서 저점이 형성되는 모습은 있기 때문에 반등 기대감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 포인트를 연결해서 14,000원대 이상까지 돌아서게 된다면 뭐 그때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다지 좋지 않죠. 그래서 신규 접근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저점 지지 라인 때 11,500원 라인 유지가 되면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이탈하면은 매도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반등 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려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릴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떤 특화된 어떤 재료가 붙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주가 상승이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니까요 접근하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광명전기 볼게요. 이거는 지금 재룡산업하고 같이 마찬가지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조금 영향이 있는 곳인지 아니면 이쪽으로 지금 보면 대북송전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전선주로 포함이 되긴 하는데 초고압 케이블보다는 이쪽이 더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 북한 쪽 이슈가 나올 때 뭐 경제협력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북 뭐 그런 관련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대북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은 이제 보면 이 박스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지금은 북한과 같은 그런 뭐 어떤 노선을 가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력망 구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서 가는 부분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위쪽에 살짝 지금 상단 부분까지 남아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2,900원, 3,000원이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특별한 재료가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랬을 거라면은 상한가가 빵 치고 들어갔어야 되겠죠. 뭐 부몽상에서 보면 아침에 떴다가 그냥 유지가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매물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 그대로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은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되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추가 매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수 들어가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2,800원대부터 매물대 존재하고 있어서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떨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것 같기도 하고요. 수급상에서도 지금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한다라면 개인들이 대부분 치고 올라갔을 거라는 얘기죠. 이런 뉴스를 통해서 올라갔을 건데 글쎄요. 조금 이제 위쪽에서 팔아먹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변화가 좀 생길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라와야지 3,000원대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3,000원까지 올라가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뭐 10%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권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00원 넘어가면서부터 매물대 저항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변동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 의견을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여요. 물론 이제 뭐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나는 이쪽으로 뭐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뭐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거기까지 가는 건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아 생각되니까요. 이 부분은 글쎄요 뭐 여기서 뭐 수주를 따낸다는 어떤 보장도 없는 거고요. 일단 테마로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 매물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반등시 차익 실현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은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S전선 아시아 볼게요.
요거는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LS 일렉트릭하고 같이 이 LS 그룹 자체가 지금 좋은 포인트거든요.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LS 전선, 네. LS 전선 같은 경우도 현재 이거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요. 네. LS 네트웍스, LS 이런 거, 전선 아시아, 요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승 흐름을 보게 되시면은요, 요렇게 봤을 때 지금은, 별거 없는 건데, 라고 했다가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이, 갑자기 무슨 테마도, 이때는 초전도체도 한번 탔었죠. 그래서, 막 갑자기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요, 추세가 형성이 될 때, 이게, 근거 없이 급등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내리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내리는 포인트에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아무 의미가 없다가 갑자기 재료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저점이 높아져가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 상승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추세를 형성해버리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적인 부분들이 상승 추세를 연계 나갈 때는요,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맞았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렇게 패턴이 나오면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매수를 들어가시기는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죠. 네, 껄끄러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는 지금 요만큼 10,000원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매수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기대감을 걸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매물대가요, 바로 지금 14,000원에 걸쳐져 있는 것 같죠? 14,000원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매물대, 여기 지금 8월달에 터진 매물대는요, 이미 다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10월에 올라설 때 소화를 많이 시켜줬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격이 컸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격을 좁게 만든 상태에서 이평선을 끌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LS전선 아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생긴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프라 구성입니다. 일단 전기차 쪽 인프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전기차와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급도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매수는 조금 껄끄럽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일단은 치고 올라가서 이건 100% 수익 내고 나서 빠져나온 종목이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 지지를 통해서 또 올라가는데 이 지지 라인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제 저점대가 상승하면서 계속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추가 매수 의견 드리면서 수익을 크게 뽑아냈던 부분인데 지금도 2차 반등 쪽이거든요. 물론 위쪽에 대한 저항이 있긴 합니다만 이 저항대를 성공적으로 넘어서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을 통해서 여기 10만원대에 있는 저항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I 볼까요? OCI 홀딩스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게 원래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OCI가 이제 사업 영역을 띄워갖고 나온 건데, 요거는 이제, 본래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OCI 홀딩스보다 OCI를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OCI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도 OCI 홀딩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변동성이 훨씬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CI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쪽으로 어떤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겠죠. 이거 거의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던 거고요. 예전에 태양광 때문에 아주 신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요거는 굳이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폴리실리콘 등등등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 태양광 모듈 이런 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연 올라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중국의 어떤 그 미국의 중국 견제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죠. 왜냐면 중국이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싸게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아주 시장을 아주 교란시켜 버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약간 규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상태로 갔을 경우에는 그 중국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낸 모듈의 수요가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고요. 근데 뭐 어쨌건 네 지금 중국 쪽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뭐 어쨌건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중국 쪽의 압박이 좀 심하죠. 우리 그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도 중국 쪽 배터리 들어오면서 막 그냥 엉망되는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이 워낙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세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네, 부담감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설비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기대를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친환경 쪽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이런 쪽이라서 내년에 있을 미국 바이든 네, 재선이 가능한가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들은 이제 그 바이든 수혜를 좀 입었었던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있을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네, 횡보를 통해서 박스권 유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부분들도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7만원부터 13만원까지 해서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지금은 정체 국면 보여주고 있고요. 박스 상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워 보인다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의견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평선 정배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평선 정배열에서 매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언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보장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데 얘들 만약에 빠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업황적인 부분들은 뭐 실적 개선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있고 기대치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홀딩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 것 같다 보이지만 네 수익성을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더 사기는 건 뭐 매수도 애매하고 그냥 들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뭐 크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한화 솔루션 네 보도록 할게요. 하나 솔루션이 사실은 이게 대장이죠. 태양광 쪽에서는 이게 대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글로벌 쪽에서 이제 그 뭔가 기대치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게 어떻게 보면 요게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다. 뭐 OCI도 그렇지만은 요것도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 추세 전환이 좀 일어났죠. 기존에 이제 2020년도에 많이 올라온 거 요건 사실 별 의미는 없어요. 네, 별 의미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 하락률이 많지 않았었죠. 그리고 나서 2023년 들어서면서 아주 그냥 내리막길을 그냥 대차게 맞아 버렸는데 최근 들어서면서 살짝 반등 나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단기적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단기적 반등이 예상될 때는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자, 1차적으로 매물대가 나오는 구간이 지금 36,700원 정도 됩니다. 현재 가치 대비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평선대를 본다라면 그 위쪽 라인대 45,000원까지도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45,000원까지 가면은 무려 30% 정도, 여기 36,700원까지 간다면 한 1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지지라인 때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평선 골든크로스 나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간을 보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쪽을 보면은 한 4~5%밖에 안 돼요.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쪽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고요. 하락 쪽에 대한 위험도는 낮은 상황이죠. 이럴 때는 뭐 주가 반등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 위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뭐 전고점 넘어가고 신고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업황의 호전을 떠나서요. 지금 기술적 분석 상에서의 주가 반등 이런 정도는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업황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은요. 전체적으로 추세는
느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뭐, 꾸준히 그래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세, 월봉상에서 보게 되지만, 이렇게 그거 봤을 때, 완전 추세 하단이에요. 그러니까,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무리하면 6만원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황이 조금 호전이 된다 그러면, OCI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퍼가 너무 높게 잡혀서 실적 같은 측면이 그다지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뭐 좋아진다고 하니까요. 네, 내년부터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네, 현재로서는 이제 수급이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동안 매수가 많이 들어온 부분들이 손해를 보고 있음에도 안 팔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한 45,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꾸역꾸역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만약에 주가 수준이 여기 32,0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 의견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부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볼게요. 에너지솔루션이 두 종목이 있죠. LG에너지솔루션하고요. 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이거 보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 이것도 뭐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지지라인 때는 일단 있긴 있는데, 요것도 뭐 태양광 쪽으로의 어떤 기대감, 뭐 수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근데 뭐 매출 증가세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뭐 나쁘다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근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포인트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포인트를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적 골든크로스. 근데 이거는 저항대가 너무 가까이에 있죠. 그래서 이 61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25,000원대에서 치열한 공방전, 즉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생각해보면은 요 라인대가 바닥을 잡기 위한 그런 횡보 구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위쪽에 매물대를 보게 되면 조금 많아지는 구간이 여기 32,000~33,000원쯤 되겠고요. 그 위쪽으로는 4만원쯤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위쪽까지 뭐 55,000원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여기까지 가려면 진짜 업황이 무지막지하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기까지 가면은 100% 넘는 상승이죠. 자, 지금 1차적으로 볼 때는 1차 상승이 여기 3만원대, 즉 30% 정도,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60%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래쪽 저점 지지가 잘 잡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 문제는 현재 시점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태양광 업황이 정말로 내년에 좋아진다라면 뭔가 기대치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 보면 퍼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자신근을 못하는 거죠. 즉 태양광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뭐 수혜가 와가지고 뭐 대박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구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요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미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재료가 나와서 돌파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대응이 조금 어려워 보이니까 신규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한번 버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쪽 저점 지지는 만들어졌으니까요.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저점 포인트 만들어봤자 4~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 그 정도 감안하고요. 보유하시되 주가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여기 3만원대 돌파까지도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우리 생각하시고요. 아직까지는 네, 태양광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다 말씀드렸네요. 대한전선, 광명전기, LS전선 아시아, OCI홀딩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요. 뭐 이제 이 종목들의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또 내가 가진 종목에 적용을 시켜서 대응들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남은 휴일 알차게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